한양대 논술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자,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에 속하죠. 연세대에 이어서. 근데 인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언어 논술만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접근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 상경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나오죠. 수리 논술이 그래서 한 세 문제, 많을 때 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세 문제 네 다섯 문제 요게 어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앞에 문제를 풀어야 뒤에 문제가 풀리는 그런 형태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고 수리에 조금 강점이 있다 싶은 학생들은 적극 공략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언어 논술은 600자 정도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 두 개의 제시문을 놓고 개념과 이론이 있으면 그 개념과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 현상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여기 뭐 과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의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1200자 정도 글쓰기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인문은 1200자 정도 글쓰기고 600자의 상경은 소문항이 두세 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논술일 텐데 수리를 잘 하는 학생은 상경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수리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인문을 지원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고사 특징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 시험 시간은 90분이기 때문에 왜 이래? 시험 시간 90분이기 때문에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너무 뭐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딱 타이트하긴 한데 너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90분 안에 조금 깊이 있는 글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특히 인문 문제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 어, 깊이 있는 사고 요게 없이는 절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의 글을 보면은 점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점수 스펙트럼이 넓게 나옵니다. 넓게. 무슨 말이냐면 잘 쓰는 학생부터 못 쓰는 학생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나와요.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그래서 학생들 평가하기에는 좋은 대학 문제다. 평가하기에 좋은 문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그리고 문제 자체도 제가 볼 땐 논술 문제로 한양대 논술 문제가 조금 수준 높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글 쓰는 친구와 그냥 진짜 사고하는 친구를 일단 답만 봐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2025년 이게 2025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제가 가의 노자의 입장에 의거하여 그러면 노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화하고 개념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관점이니까 무엇에 대한 관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풀어보시면은 무엇에 대한 관점인지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래서 캠든 벤치라는 이름의 벤치 여기 사진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사진으로 들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 제시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대학은 사진, 그림 이런 것들 자주 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글자 수는 1200자입니다. 인문 문제입니다. 상경은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옵니다. 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에 기술된 선택의 문제를 나의 압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최소 극대화의 원리와 최대 극대화의 원리 중 하나에 의거하여 가의 갑 입장에서 하나의 정책을 선택한 후 다를 활용하여 그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자, 여러분들 압도의 원리, 최소 극대화의 원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최대 극대화의 원리. 그죠? 낯선 제시문이죠. 그죠? 어떤 문제 상황을 놓고 어떤 가상의 상황을 놓고 요거를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2023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앞에 건 2025년 모의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 스타일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문제 내는 스타일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가나에서 말한 새로운 연대의 개념. 새로운 연대의 개념,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살려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라를 활용해서 니은의 입장과 기억에 대해서 서술하라. 자,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시도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문제 패턴이 조금 이해되세요? 시, 소설도 등장하고요. 도표도 등장하고 그림도 등장하고 어때요? 재료가 랜덤입니다. 나오는 재료가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에는 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나에서 주로 뭐가 나와요? 도표가 나와요. 건대는 건대입니다. 건대. 그리고 2번 가 나를 통해서 뭔가 다를 어떻게 하세요? 근데 다는 주로 뭐가 나와요? 소설이 나와요. 소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의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대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생겨요. 자, 그런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시, 소설, 그죠? 그림, 도표 어떻게 나온다? 이게 랜덤으로 나와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영역의 텍스트를 어때? 스스로 소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건 출제 의도죠. 출제 의도를 이해해서 핵심적인 어떤 본질을 찾아내고 핵심적인 쟁점을 찾아내면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것. 그 다음에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로 개념적인 텍스트가 있거든요. 개념이나 이론적인 텍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과 이론을 최대한 꼼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분 방금 보셨잖아. 최소 극대화의 원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시문만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해한 티를 내면서 그것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사실 한양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대학은 학교에서 학생 우수 답안을 발표합니다. 학생 우수 답안. 우수 답안을 발표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일단 닥치고 문제를 써봅니다. 써볼 것.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가 있냐면 출제 의도가 있고요.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내가 파악하면서 썼는지, 내 글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고, 세 번째, 그리고 뒤에 나온 예시답 학생 답이랑 내 글을 비교 대조해 보세요. 비교 대조. 요거를 최소 몇 회 한다? 5회 정도 하시는 게 이 대학은 무엇을 요구하는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치면 제 생각에는 요겁니다. 요거.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안 쓰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합격이 불가능하고 쓰고 나서 내 글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고를 했기 때문에 학교의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놓치고 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죠. 그리고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반영해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문장 표현이 정확히 매치가 돼야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거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 시키면. 이거 시간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시켜보면은 제대로 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한양대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에, 야, 이 학생 제시문 잘 정리했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글을 딱 보면, 와, 이 학생은 사고력이 높구나. 그리고 제시문에 들어있는 그림, 사례, 도표, 그래프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뭐 실험도 들어있습니다. 실험이라든지 사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실험이나 사례가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 이걸 읽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험과 사례, 요거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런 사례 보듯이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 현실에 어떤 걸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낯선 개념 이론이 나옵니다. 요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자, 그 다음 학교 답안을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할 것인지 그 흐름을 잡아야 한다. 요거 잘 안 합니다. 대충 학생들 어떻게 하냐? 그냥 읽어보고 아이 못 썼네 하고 다음 또 글 써요. 내 글과 요 말의 뜻은 내 글과 어때요? 학교에서 발표한 우수답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비교 대조하면서 내가 글을 쓸 때 놓친 게 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고 숙지해야 다음번에 뭐가 돼요? 교정이 되면서 실제 시험에 쓸 수 있잖아. 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냥 예시답 보고 놓쳤네.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오류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의 어떤 깊이, 똑똑함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글을 읽었는데 똑똑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히 칸 채워서는 합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당히 칸 채워서 합격하는 건 불가능해요. 최소 5개는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 글, 우수글 꼼꼼히 비교 대조하면서 정리, 숙지, 교정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최소 5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양대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자격, 지금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합격 키포인트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